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 의회 내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둘째, 최장기 코비드19 환자가 18개월 만에 회복하였습니다. 셋째,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남태평양에서 공군 기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인권소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카나다 등의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20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014년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의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미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처벌, 성폭력, 강제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특별기구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가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영국 의회 보고서는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기독교인과 중국계 호녀라, 적대 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탄압이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범주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인 데이비드 엘튼 상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도전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영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적극 관여하고 관련 입장을 유지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상하원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상기시키고 국회 안에서 이제 청문회도 열고 오고 유럽 내 안에 국가들이 이제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과 피오나 브루스 보수당 하원 의원이 공동대표가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탈북자 티모티 조 한국명 조국성 씨가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 최장기 코비드19 환자가 18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금년 53세의 닉 미셸 여사는 2019년 크리스마스에 처음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20년은 늙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마케팅 컨설턴트였던 그녀는 처음에 자신이 혈액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병원에서 격리되었을 때 비로소 코비드19에 걸린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검사에 의해 밝혀진 때가 작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날짜보다 한 달이나 먼저 코비드19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회복되어 기르던 강아지들과 다시 공원을 산책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는 1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미셸은 친구들과 12월 23일 게트윅에서 세인트루시아로 갔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다고 회상합니다. 1월 6일 영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친구들과 만났고 모두들 아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미셸은 자신이 영국에서
코비드19를 공식 발표한 날보다 한 달이나 앞서서 걸렸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35대의 최신 기종을 동원 남태평양 지역에서 공군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공이 대만 해협에서 시작한 대만 상륙작전 모의 훈련과 시기적으로 같아 대응하는 훈련으로 보여지는 미 공군의 전투 훈련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 확산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최근 전투기 약 35대와 8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 훈련을 남태평양 인근에서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에서도 이달 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에서 17,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19일 영내에서 진행되는 두 훈련에 주목하면서 유사시 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전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영내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미국과 영내 동맹국 간 훈련은 영내 복수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역량 증진을 통해 1순위 위협인 중국, 러시아와 2순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rough the perspective of allies and friends and not try to pick out any one single adversary. It's about defending our allies and friends in these exercises, and maybe even most importantly, it will demonstrate and improve on our ability to operate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friends.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